고생 많으셨고, 제가 풀어드리고 싶은, 코멘트를 좀 남기고 싶은 그런 문제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점짜리는 전체 다고 3점짜리에서도 이렇게 풀었니? 이렇게 하고 있었니? 이 시험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특별하게 말 안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1번 1번 문제는 1번이 아니라 7번 7번 문제는 일단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상황이야. 만약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실 수도 있어야 돼.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은 그것도 3점일 것 같아. 그럼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라보셔야죠. 직사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육삼공식을 쓸 수 있는 여기 파트랑 이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가 되겠고, 여기가 지금 0이고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얘는 육삼공식 6분의 2의 3승 곱하기 1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어야 돼. 다음은 2번, 아니 나 자꾸 번호를 이걸로 하네. 8번 가볼게요. 혹시 내가 내분점 공식 뭐 외분점 공식을 까먹어서 당황했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내분점 외분점을 설명할 때도 절대로 공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분점 외분점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 A라는 점 찍고 B라는 점 찝어. 그냥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에 얘는 X좌표가 M, 이렇게 되고, 얘는 B라는 점의 X좌표는 M 플러스 3이 돼요. 그런데 얘가 2대1로 내분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칸 만들어요. 요 지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M하고 M 플러스 3을 꼬라보시면 얘가 지금 1씩 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X좌표는 M 플러스 2가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얘는 M 플러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M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이 Y좌표에만 집중해 보신다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6만큼 차이 나고 있으니 마이너스 2만큼 더해 주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얘는 M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등차수열처럼 나는 풀어요. 보통 등차수열 문제처럼 풀어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은 이렇게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8번은 이렇게 하셔서 거기다 대입하시면 뭐 답이 나오는 거겠죠. 됐죠? 이렇게 가면 되겠고, 다음은 9번 갑니다. 바로 막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문제가 한 두세 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쭉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지 아니면 그건 마음속으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극대값이 동일한 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일단은 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 친구는 0이라는 친구랑 3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0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3차 함수 그래프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비율관계에서 여기가 2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역시나 또 우리 변곡점도 알 수 있죠? 우리는 변곡점이 X좌표는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가 Y는 P가 되는데, 얘가 X축이 어딘가 있음으로 인해서 뒤집어 까졌을 때 얘가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 여기 극대값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X축은 여기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돼요. 맞죠? 그럼 우리는 요 변곡점에 X좌표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 1,0을 지난다. 뭐가? 절대값을 붙이기 전 그래프가 1,0을 지나간다는 소리야. 됐나요? 따라서 우리는 그 친구에다가 1,0을 대입한 게 0이다. 따라서 답은 P는 2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된 거지? 이제 뭐 절대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굳이 그릴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10번입니다. 나조건을 보시고, 가조건보다는 나조건이 좀 더 의미가 있죠. 나조건을 보시고 항의 개수가 홀수인 개인 등차수열이니까 9 곱하기 A5, 9 곱하기 가운데항, 항의 개수 곱하기 가운데항, 얘가 27이다. 물론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무튼 A5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나요?
그럼 A5가 3이고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공차가 양수라는 멘트를 보고 얘가 양수니 여섯 번째 항도 양수겠구나. 맞죠? 그럼 네 번째 항이 양수일 수도 있고 양수가 아닐 수도 있고. 가볼게요. 첫 번째. 네 번째 항이 양수라고 가정해 본다면 여섯 번째 항 무조건 양수니까 네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이 8이야. 그럼 네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은 당연히 2배 곱하기 쓸게요. 일단 네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이 8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A5가 8이야. A5는 4겠지. 그치? 근데 A5는 3이라고 했으니까 A5는 4라고 하는 거에 모순이 생겨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쓴 이거를 머리로 해야 돼. 이미 그냥 이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줘야 된다고. 충분히 머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항이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네 번째 항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A4 플러스 A6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는 2D죠. 2D라는 저 친구가 8이 되겠고 그래서 D라는 친구는 4다.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D가 4니까 다섯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 열 번째 항을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열 번째 항이라는 친구는 공차를 5번 더하면 되죠? 공차를 5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23이 되겠죠. 답은 23. 됐나요? 이렇게. 11번 어려울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보다는 그 바로 오른쪽에 있었던 12번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고요. 이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럼 12번부터 푸시는 거예요. 제발. 알았죠? 11번 괜히 도형에 빠져가지고 12번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래요. 순서는 네가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문제 순서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푸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맞추는 겁니다. 자, 일단은 가볼게요. 삼각형이 있어요.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 1이에요. 이만큼의 길이가 2루트 3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BAC라고 하는 요 각이 60도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형 쪽에서나 또는 뭐 직선의 기울기나 이런 느낌이 이런 상황에서 루트 3이 나오면 또는 루트 2도 그래. 루트 3이나 루트 2가 나오면 특수각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냥 루트 3이나 루트 2는 절대로 안 나와. 알았죠? 그럼 루트 3이랑 루트 2를 보고 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으면 좋겠어. 길이의 비랑 마주보고 있는 각의 비율은 똑같다고. 맞죠?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비율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대 사인 요각은 이거 대 사인 뭐지? 다시. 이거 대 사인 60도는 이거 대 사인 요거랑 똑같다고. 근데 사인 60도가 루트 3과 연관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각의 좀 재미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바로 45도야 지금. 루트 2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럼 좋아. 다시 갈게. 내가 식을 쓴다면 뭔가 좀 필요하다면 2루트 2 대 2루트 3이라 하지 말고 루트 2 대 루트 3은 저 길이는 사인 60도가 모르겠고 세타로 잡으면 사인 세타 대 사인 60도라고 보시자고. 맞죠?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45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요각이 45도야. 그러면 물론 또 뭐 있지만 그 지저분하게 표현돼 있지만 아니 여기가 45도고 얘가 60도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리고 싶어야 돼. 수선의 발 내려야지. 왜냐면 특수각에 대해서 관련된 대화니까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려야지 이거를 뭐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1대 루트 3대 2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는 2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루트 6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얘는 루트 2로 나눠주시면.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인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겠지만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아니 코사인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 그 답들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근해 공식이 필요한 답들이야. 보기들이 근해 공식이 필요한 답들이라고, 맞죠? 그럼 왜 이게 근해 공식과 또 연결성을 가질 수가 있냐면 코사인 법칙을 쓴다면 여기가 2루트이고 얘가 2루트 3이고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x라고 세팅을 했다면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 코사인 법칙 써보시면요, 요거 제곱하시면 12가 되겠고 x의 제곱 더하기 8 빼기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 나와.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 나와. 그래서 그런 x를 구하면 아마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라는 친구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근해 공식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겠구나. 내가 만약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근해 공식을 취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보기에서 했었어야 된다고. 보기에서 보면서. 알았죠? 그런 생각이야. 일단은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게 특수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래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넓이는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이 각이 15도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이 30도죠. 맞죠? 자, 여기 30도예요. 그럼 나는 이만큼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요만큼의 길이만 구하면 끝이야. 왜냐면 이 각을 알고 있으니까. 동의하죠? 그럼 난 이 길이 구하면 끝이다. 이제 목표가 설정됐어. 저 길이 구하면 돼. 이제 나머지 다 해볼게.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PBC 요 각이 30도입니다. 다시 이웃대 삼각형 그려볼게요. 여기 아래 삼각형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면 요런 느낌으로 가보신다면 그때 요 각이 15도가 되겠고 얘 각이 30도가 되겠고 얘가 15도고 얘가 30도니까 얘는 135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필요하고요. Y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2루트 3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지 않나요? 이거랑 요거랑 하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을 또 역시나 비율로 쓰겠습니다. 사인 30도 대 사인 135도는 얘 2루트 3인가요? 2루트 3 죄송합니다. y 대 2루트 3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얘는 1대 루트 2가 되겠고 이걸 통해서 y를 구하시면은 요만큼의 길이 구할 수가 있겠고 답은 이거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30도다. 요거 해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전 이렇게 갈게요. 계산은 따로 안 할게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6번 가보겠습니다. 곡선 y는 x제곱과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습니다. A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는 A라는 점이 있겠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요 길이가 루트 2t라고 맞나요? 2t가 되겠고 그럼 당연히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2t가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요렇게 되겠고 그럼 나는 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놓고 이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알파 빼기 베타라는 저 길이가 루트 2t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알파 빼기 베타라는 저 길이는 루트 2t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알파랑 베타는 누구와 연관성이 있냐면 교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y는 x제곱이라는 그 친구랑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의 교점인데 그때 y절편을 gt라고 세팅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gt라고 쓰시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됐나요? 직선의 y절편이 gt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그 y절편이 gt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gt로 가면 돼. 넘겨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는 0이라고 하는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두근의 차 말씀드렸죠? 두근의 차 한두 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얘는 앞에 있는 개수 절대값 1분의 루트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지 마요.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4 곱하기 요거니까 플러스 4gt가 돼. 얘가 뭐라는 소리다? 루트 2t라는 소리로 해결 가능합니다.
양변 제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변 제곱하시면 1 플러스 4gt가 되겠고 얘는 루트 2t의 제곱이니까 2t의 제곱이죠.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 t의 제곱을 나누라고 했으니 t의 제곱 나누세요. 여기서 그냥 바로 t의 제곱 나눠주시고 t의 제곱 이렇게 나누세요. 괜찮아요? 거기다 리미트 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리미트 취하고 다 수렴하는 상황이니까 리미트 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여기는 2가 되겠고 얘는 0이죠. 그럼 4분의 2인가요? 4분의 2인가? 답은 2분의 1. 따라서 답은 2분의 1. 답은 2분의 1. 따로 뭐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될까요? 이렇게 가면 돼요. 13번부터 조금 이제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가볼게요. 일단 fx는 최고차 함수가 1인 2차 함수가 나와 있고요. gx는 sin x라고 해서 깔끔한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난 이건 진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해볼만 하다. 최고차 함수도 다 줬는데 2차 함수도. 맞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f2를 구하라고 했으니 네, a랑 b를 결정해서 답 내세요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됐죠? 가족권 봤더니 좋아요. ga 파이 sin a 파이 그걸 제곱한 게 1이라고 했으니 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a를 이미 결정해 주네요. 아우 가족권에서 벌써 a를 결정해 줬어요. 그럼 얘는 이 친구가 2분의 파이거나 이 친구가 2분의 3파이일 때 1이거나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로 a라는 친구는 2분의 1이거나 또는 2분의 3이라는 사실로 갈 수 있죠. 그럼 다시 우리는 f2의 모든 값을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f2를 결정하라는 소리니까 a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a가 2분의 3일 수도 있네요. 그럼 뭐는 하나 되고 뭐는 하나 안 돼. 맞죠? 일단 거기까지. 나조건 보시면 합성함수가 나와 있어요. 미적분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여기서 n축 써도 돼요. n축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도 돼요. 알았죠? 나중에 내가 7월 8월쯤에는 이런 것도 n축으로 가고 싶은데 그냥 지금 안 할게요. 안 해도 된다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나는 사실 n축을 안 했어요. 그냥 가도 돼. 가볼게. 일단은 f합성 gx는 0이 모든 의 합은 2분의 5파이래. 오케이 좋아. 그 대응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난 동그라미 3개를 그리는 거야. 난 머리가 좋지도 않아. 수학 강사로서. 별로 안 좋아서 내가 여기서 실수할까봐 뭐가 먼저인지도 모르겠으니까 G가 먼저 가고 F가 나중에 가는 거니 이걸 봐야지 내가 판단이 가능해. 나도 그래. 요런 관계잖아. 그럼 일단 범위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했으니 너의 범위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작했을 때 gx라는 친구는 sin x니까 sin x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일 거라고. 맞죠? 이걸 t라고 할게요. 즉 gx를 t라고 치환한 거야 지금 내가.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 범위에서 내가 구할 파트는 요거라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들의 합이 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면 돼.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가 gx라는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gx라는 그래프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sin x라는 그래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는 2차 함수 그래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여기까지. 흥분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럼 얘는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a가 결정시켜주는 게 뭐지? 대칭축이지. 그럼 대칭축을 이미 준 거거든? 얘는 대칭축이 2x 플러스 a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a가 2분의 1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소리고 a가 2분의 3이라는 소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여기 얘기하는 거 이거 이 함수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함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찍어줘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대화하는 거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대화하는 거야.
역시나 똑같아. 마이너스 좀 왼쪽으로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대화하는 거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대화하는 거래. 다음. 만약에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친구가 이 t축 같은 존재가 여기 있다면, 일단 만나긴 만나야 되니까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런 어떤 값이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값이 한 개만 있을 수도 있어. 동의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 t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 딱 한 개만 있다고 친다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즉 여기서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런 x1과 x2를 둘이 더한 게 2분의 5파이면 되는데 그건 안 돼. 왜냐면 여기가 2분의 파이거든. 여기가 2분의 3파이거든. 그치? 근데 요게 x좌표랑 요게 x좌표의 합은 당연히 3파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그거. 그거가 뭐야 그거. 대칭성 하고 있는 거잖아. 대칭성을 통해서 얘는 3파이잖아. 근데 얘는 2분의 5파이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갈 수 있어. 다시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봤을 때 네가 만들어 보세요.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도록 만드세요. 일단 이렇게 잡으시면 무조건 여기가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해서 파이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2분의 5파이에서 파이 빼니까 2분의 3파이 남지. 2분의 3파이 남았으니까 여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2분의 3파이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2분의 5파이가 나와요. 답은 한 개죠. 무조건 요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즉 다시 너의 x좌표라는 게 x1, x2, 요게 x3인데 됐니? x3가 되게 하는 그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라고. 맞나요? x좌표가 2분의 3파일 때 그때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x1, x2, x3 이런 분위기에서 x1, x2, x3 이런 분위기에서 그때 대응되게 하는 여기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라고. 그 다음 여기는 이 친구에 대해서 대응되는 친구는 양수값을 가져야 돼요. 음수값, 그 다음에 여기는 양수값. 이런 상황이어야 돼요. 저렇게 세 개 해야 돼요. 그러려면 다시 말할게요. 이제 또 다시 일로 가요. 여기서 보시면 양수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여기에 t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여기에 t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 그때 t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여기 지나갈 거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지나갈 거고. 자 이제 뭐 할 거냐. 또 2차 함수 대칭을 쓸 건데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4야.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4분의 1이야. 역시나 요만큼의 길이 4분의 1이 되도록 만들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야. 맞아요? 근데 이거랑 이거 두 개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둘 다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됐나요? 얘가 하나는 양수 하나 음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야. 이제 확신 받았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요만큼의 길이 4분의 3이야. 요만큼의 길이 4분의 3이야. 그렇구나. 여기는 2분의 1이야. fx 저거야. 이게 y는 fx야. fx 6 쓸게요. 최후창의 수 1입니다. 마이너스 1 지나가요. 2분의 1 지나가요. 최후창의 수 1 맞아요? 맞죠? 요거야. 그 다음에 뭐 둘 다 t축 지나가니까 뭐 x축이지? 요겁니다. 거기다 2 대입하시면 답이 되는 거 맞나요? 2 맞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나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하고. 그럼 전혀 어색한 부분 하나도 없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합하면 파이. 얘는 2분의 3파이. 둘이 더하면 2분의 5파이. 답은 하나여야 되는 거니까 이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저는 3개 그려놓고 이거부터 했어요. 사실. 요 세팅 잡아놓고 그럼 하나 양수고 하나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 여기다 양수 쓰고 마이너스 1 쓰고 요 관계에 대해서만 2개 그려놓고
아 뭐지? 아 이거 안 되게. 이거 하고 바로 넘어와서 fx 결정시키고 여기다 답 내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14번 볼게요. 잘 보세요. 14번. 새 양수 a, b, k에 대하여 함수 fx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네 번째 줄 보시면 함수 fx가 실수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아 k에서 지금 뭔가 바뀌는데 바뀌더라도 연속이기도 하고 미분 가능하기도 하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fk는 ak 위에다가 k 대입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4bk 마이너스 3b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f'k 위에 거에다가 미분한 다음에 k 대입하고 아래 거에다가 미분한 다음에 k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a는 아래 거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b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4b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저 두 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지는 나도 몰라요. 그래서 기억부터 갈 수밖에 없죠. 기억 가봅니다. a가 1이면 f'k는 1이냐고 물었어요. a가 1이면 a가 1 대입하라는 소리인데 여기 있잖아요. a가 1이면 f'k는 1 맞죠? 맞네요. 기억 동그라미. 뭐 이거 못 찾은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니은 갑니다. 니은. k가 3이면 그 다음 디귿 fk는 f'k면 이런 어떤 가정이 있는데 k가 3이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하셔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위에서 이게 좀 보여요. 뭐가 보였냐면 나는 뭐가 보였냐면 요런 게 좀 보였어요. 요게 좀 같다. 얘가 좀 같다. 그럼 쟤랑 좀 같으니까 여기다가 k를 곱하면 좀 연립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나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k를 곱해서 처리해 볼게요. 얘는 ak는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4bk라고 했을 때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쟤랑 뭐 빼볼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빼시면 되겠죠? 얘랑 빼신다라고 한다면 너랑 빼시면 k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사라지겠고 요거에서 요거 빼시면 마이너스 3b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3b제곱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죠. 요런 상황이에요. 이런 관계식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니은 가볼게요. k가 3이라고 했나요? k가 3이라고 할 때 3 대입하시면 9는 3b제곱이야. b제곱은 3이야. 그럼 b는 양수라고 했으니 루트 3이야. b는 루트 3이 되겠고 그럼 여기다가 루트 3 대입하시면 그러니까 a 구하라고 했으니까 니은에서 a는 뭐니라고 물어봤으니까 k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6이 되겠고 b 자리에다 요거 대입하시면은 4 루트 3이 되겠지. 맞네. a는 요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아요. 기억과 니은은 너한테 산수를 요구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냥 단순한 산수를 요구하는 거고요. 디귿이 핵심입니다. 디귿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할게요. 잘 들으세요. 내가 당일날 손글씨 해설 올리려고 했다가 그거 보면 오늘 제대로 안 들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올렸거든요. 잘 들으세요. 디귿 갑니다. fk는 f'k면 이렇게 돼 있어. fk는 f'k면 이렇게 돼 있으니 아 요거랑 같다라는 소리야. 얘랑 같다는 소리니까 얘랑 같아. 근데 a는 양수니까 저걸 사라지게 만들면 이 멘트는 무슨 말? k는 1, 2면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 나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하나 없죠? 그냥 저 두 줄 써놓고 저거 두 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정문이잖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는 멘트가 주어져 있고 그거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k가 1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k가 1이니까 어차피 마지막 디귿이니까 일단 넣죠 뭐. 다 쓰시면 되지.
그럼 이때는 3b 제곱은 1이야. 근데 여기서 나도 그래. 나도. 분명히 여기서 내가 실제로 b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가만히 냅두지 않고 실제로 b를 구했다고.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충동적으로 b는 이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 하자. 그래. 알았어. 하겠지 뭐. 해. 일단 가. b는 양수니까 루트 3분의 1이야. 근데 안 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니은에서 물어보는 거랑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달라. 디귿에서 물어보는 거는 실제로 b랑 a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실제로 b를 구할 필요는 없어. 그냥 b의 제곱이라는 이런 어떤 식만 만들어놔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난 수학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고. 수능 수학을 가르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내가 뒷작해. b를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여러분들 일단 가잖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b는 이거 하길 원하잖아. 모든 수학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렇게. 아니라니까.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b에 대한 관계식을 쓰기만 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일단 갔다고 쳐. 손이 움직였다고 치고. 그때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이야. fx라는 함수에 집중해볼게. 이미 그 전에 봤을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처음 시작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멘트 때문에 fx라는 식을 관찰할 일이 없었어.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느꼈나? 처음부터 너네 봤나? 아, 위에 거 직선이구나. 원점 지난 직선이구나. 아래는 위로 블록이 이차함수구나. 아래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는 이차함수구나. 이렇게 보였어? 그럼 뭐 괜찮고. 근데 나는 안 보였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실수전체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는 멘트 때문에 그냥 저식 쓰기 바빴어. 이 타이밍에 fx를 관찰했어. 괜찮아. 관찰해. 하는데 아니 가만히 봤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3b. 근데 범위가 x가 1보다 k보다 작을 때니까 k는 1이니까 1보다 작을 때로 갈게요.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 이렇게 갈게요. 근데 다시 문제를 크게 봐야 돼. 지금 디귿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보셔야 돼. 얘가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요 직선하고 이 양수야. 이 양수라고 했어요.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라고 했어요. 위로 블록이에요. 아무튼 얘는 이쪽에만 좀 집중을 해보신다면 b가 여기 있겠고 그냥 대충 봐. 그냥 3b라고 가. 일단 가. 그 다음에 기울기가 a인 직선이 있어. 그리고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될 거야. 맞지? 접할 수밖에 없어.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맞나요? 그리고 여기 접하는 여기 이 만나는 이 지점이 1이 될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여기에 집중을 많이 했으면 이거 보고서 바로 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잠깐. 여기 지우시면 fx라는 저 친구, 저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예요. 여기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예요. b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 b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3b라고 하는 저 친구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실제 그 어떤 식을 쓸 수가 있네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분이 나빠. 루트 3이라는 것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 3b로 가도 돼. 상관없어요. 이래놓고 이제 이거의 넓이를 구할 거야. 요거의 넓이를 구할 거야. 자, 이제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나? 여기까지 생각이 끌고 왔다고 하더라도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생각, 이건 이렇게 하지 말길 바래. 요 직선의 방정식 알고 있고 a로 표현되어 있고 ax라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ax dx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부터 3b라고 해도 좋고 루트 3이라고 해도 좋고 루트 3이라고 할게. 저기는 저 친구는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bx 마이너스 3b. 여기는 이 친구를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야. 좀 슬프겠지? 그치? 약간 좀 슬플 것 같아.
약간 좀 빡칠 것 같고 이럴 바에는 그냥 기억 니은을 할지 기억 니은 디귿을 할지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넓이인데 이 정도 괜찮잖아. 이렇게 자르는 거. 그럼 여기 이 삼각형 하나 나오고, 맞아요? 이 삼각형 하나 나오고 이 참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는 넓이 공식으로 쓸 수 있잖아. 내가 최대한 이건 지금 정접분을 실제로 하겠다는 얘기고, 정접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넓이 공식 또는 뭔가 쪼개서 계산을 한다면 두 번째 생각이야. 요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요. 자, 1을 대입하면 여기는 A가 될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다면 2분의 1 곱하기 얘는 3B 곱하기 A가 되겠고, 더하기 저 넓이 공식 63 공식 씁니다. 얘 같은 경우는 6분의 3B 빼기 1, 3B 빼기 1의 3승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요게 3분의 1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를 통해서? 3B 제곱은 1이니까 B도 할 수 있고 A라는 친구도 구할 수 있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잖아. 그때 A는 뭐지? 루트 3분의 1이고 하니까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B니까 일단 요걸로 가셔서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좀 힘들어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세 번째 풀로 갑니다. 이 계산하세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정시하세요, 무조건. 이것도 계산해보시고 이것도 계산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수시는 그냥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가고 정시는 하세요. 왜냐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 한다면 해야 돼. 세 번째야. 나 세 번째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갈게. 일단 복습. 혹시 이 넓이 구하는 거, 이걸 내가 뭐라고 테마를 잡았냐면 이참수랑 접선이랑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있어. 걔로 둘러싸인 저 넓이에 대한 공식을 이미 말씀드렸어. 여기 베타라고 잡을게.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게. 그럼 저 넓이는, 저 보라색 넓이는 3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이차함수의 최고차항 계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나요? 됐죠? 저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걸 왜 가르치는지 모르지 지금. 솔직히 왜 저래? 이차함수가 있어요.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을 때는 언제지? 1대 2지? 근데 왜 저기서는 안 봐? 왜 안 봐? B랑 3B잖아. 1이랑 3일 때는 보이고 왜 B랑 3B일 때는 안 보여? 저기 B랑 3B잖아. 인수분 했잖아. 인수분 했을 때 B랑 3B일 때 이걸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 들어야 돼. 괜찮아 여기까지? 일단 요거야. 나는 저 생각을 한 거야. 그 다음 내가 이걸 아까 이렇게 가볼게. 이렇게 갔어. 여기가 B야. 우리 뭐 구하는 거지? 요 넓이 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넓이랑 지금 그림이 좀 변태 같지만 요 넓이랑 똑같아. 동의해요? 얘가 1대 2잖아. 그치? 그럼 이 넓이랑 그림 그렇게 그림 그려줘 다시? 아니 싫어. 어차피 니도 이렇게 그릴 거야. 요 넓이랑 똑같다니까. 인정했잖아 우리. 그러면 이 넓이를 요 넓이로 대체할 수 있지.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넓이가, 저 넓이, 저 이상한 넓이가 요 넓이로 바뀌어요.
요 넓이로 바뀐다고요. 동의해요? 저 넓이로 바뀌어요. 저 넓이로 바뀌는데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이지? 접선이야. 이차함수의 접선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자 y축이야. 맞아? 그럼 여기 접점의 x좌표가 1이야. 여기 0이야. 1과 0 차이는 1이야. 3분의 1. 최소한 마이너스 3분의 1. 감동 안 받아요? 씨발. 갑자기 빡치네. 쌤이 혼자 자연시는 거예요? 네, 저 이거 처음에 이걸로 봤어요. 근데 내가 어제까지 계속 확인했거든? 이렇게 푼 사람 아무도 없어, 제발. 이렇게 푼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나왔어요. 한정원 선생님 동생. 그분이 올리셨어요. 어제 새벽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아씨, 내가 어제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난 이거에 미쳐있는 사람이라니까? 맨날 이러고 있다고 내가. 그치? 난 이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안 이러고 있어. 아, 알겠어. 눈에 꼭 보여야지만 느껴질 거야. 그래서 이 넓이랑 요 넓이랑 같다라는 느낌으로 가봤더니 여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 저는 내년에 이거 수업할 때 요 공식 이거 2개 수업할 때 저걸로 설명할 거야. 이해했지? 이런 얘기야. 이런 느낌입니다. 과연 이걸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는 모의고사니까 이걸 알고 이게 출제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됐어요. 알겠죠?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게 안 느껴지고 이게 만약에 1대2의 비율을 갖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그렇잖아요. 저거 이게 써먹을 수 있는 분위기니까 저렇게 되는 건데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거는 좀 아니고 요거까지는 좀 가셔야 된다. 이 계산은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정리. 15번을 도전을 하는 상황이라면 뭐 아예 그냥 포기하고 답을 찍으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더 이상 뭔가 할 게 없으니까 이거는 나열해 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가졌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요즘의 트렌드가 그냥 막 나열해서 처리하는 게 아닌 작년 수능에서도 뭔가 좀 생각 있게 나열을 하는 게 나오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문제는 논리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와 이 수열 문제 이런 나열은 막 나열하는 건 이제 시대가 지났고 아무튼 좀 생각이 요구하게 됩니다. 생각을 좀 더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고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뉘어집니다. 상황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 번째 항을 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안 주어져 있고요. 여섯 번째 항이 주어져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양끝을 닫아주는 느낌이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줬고요. 그 다음에 A2가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될 수 있는 친구를 다 구해줘 볼래? 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당연히 아마 이렇게 해야 정상인일 겁니다. 얘가 확실하게 홀수니까 얘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으니 이렇게 나누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당연히. 저걸 그냥 뭐 P나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세상이. 그치? 짝수 홀수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 요거 아니면 요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거 15번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 맞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기만 할 겁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막 가지. 그럼 가면은 실제로 가봤거든 나도. 가봤더니 너무 여기서 혼란스러워져. 되게 힘들어지거든 여기서. 그럼 다시 34를 봐봐. 지금 위에 있는 점화식이 뭘 원하고 있냐면 연속된 세개 항에 대한 관계식이야. 그러면 34가 들어가는 것도 너랑 너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랑 더해서 얘가 만약에 짝수면 그대로 들어오고, 미안해, 다시 얘랑 더해서, 죄송합니다, 네, 미쳤습니다. 얘랑 더해서 홀수면 그대로 들어오는 도고, 얘랑 더해서 짝수면 반으로 나눠서 이걸 쓰게 될 텐데, 현재 이게 지금 뭐야? 짝수잖아. 그럼 얘랑 더해서 홀수일 수가 없잖아. 그럼 34라고 하는 요 의미는 A6이 34니까 이걸 토대로 이렇게 막 가가지고 여기까지 끝나라는 소리가 아니라 A6이 34라는 소리는 얘는 아니고 얘가 된다는 소리니 이게 68이라는 소리예요. 자, 앞에 거 두 개를 더한 게 68이어야지 그 다음에 34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할게. A6이 34라는 저 의미는 이 점화식과 연결시키시면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68이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왜냐면 위에 있는 저 친구는 안 될 테니까. 홀수가 아니니까 34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지울 거예요. 저렇게 하고. 될까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피해가는 문자로 표현하고 여기를 피해가는 문자로 표현해서 이렇게 더해서 68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가볼게. 나는 지금 이렇게 2p라고 놓은 이유, 2p-1이라고 이렇게 놓은 이유가 p는 자연수이기 때문이야. 자, 홀수랑 짝수로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p는 자연수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출발할게요. 그러면 홀수 짝수 뭔지 알죠? 초딩 나왔잖아요. 홀수랑 짝수랑 더하면 당연히 홀수 맞죠? 이렇게 내가 틀리면 안 되는데. 홀수랑 짝수랑 더하면 홀수 맞아요. 그럼 요거지? 그럼 2p 플러스 1이야. 된 거야? 다음 홀수고 짝수입니다. 역시나 홀수랑 짝수랑 더하면 저 친구랑 저 친구랑 더하시면 4p 플러스 1입니다. 맞죠? 얘 홀수입니다. 얘도 홀수입니다. 홀수랑 더하면 짝수입니다. 그럼 얘랑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6p 플러스 1을 반으로 나누시면 3p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 그래서 얘가 2p라고 났을 때, 얘가 짝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랑 더하셨을 때 68이 되면 됩니다. 그럼 7p 플러스 2라는 친구가 68이니까 1로 넘기면 66이 되고요. p는 7분의 66이 돼서 자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닙니다. 저기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A2는 짝수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지우면 되죠, 이제? 지울게요. 옛날에 내가 수열 요기 파트 설명하면서도 계속 논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문제 풀 때는 얘랑 진짜 많이 고민해요. 얘를 가지고서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좀 많이 나열도 해보고요 하는데 일단은 얘를 가지고 좀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쓰기 전에. 쟤랑 좀 많이 친해져야 된다는 마인드예요, 저는. 그래서 캐치한 거예요. 얘가 34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아, 이거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건 말이 안 된다. 요거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 자, 그다음 갑니다. 얘가 1이에요. 얘가 2p-1이에요. 얘는 홀수고 얘도 홀수입니다. 홀수랑 홀수랑 더하면 짝수니까 얘네요. 요게 영향을 미치니까 둘이 더하면은 2p. 반으로 나누면 p가 되겠죠. 그쵸? 여기서도 기분 나쁘네요. p가 홀수일지 짝수일지 모르잖아요. 기분 나빠요, 지금. 아니, 나만 기분 나빠요, 지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또 이제,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이게 홀수일 때, 얘가 짝수일 때, 이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자, 갑니다. 조금만 변형하면 돼. 어차피 두 번밖에 안 갔잖아요. 얘가 2p일 수도 있고, 얘가 2p-1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홀수, 얘를 짝수로, 짝수 홀수로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해. 그러려면 얘를 바꾸면 돼요. 어차피 저건 내가 만드는 거잖아.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게 얘일 테니까 얘는 4p-1이라고 써도 문제 없지. 맞지? 4p-1를 누가 뭐라고 해? 그럼 얘는 뭐겠어? 4p-3일 거야 아마. 왜냐면 홀수니까. 쌤 둘 다 원래 홀수였으니까. 맞으세요? 이렇게 갈게요. p는 자연수. 자, 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로 갑니다. 자, 얘 홀수입니다. 홀수 맞죠, 이거? 홀수 뭔지 알죠, 지금? 짝수에다가 1 뺀 거잖아. 얘 짝수입니다. 홀수랑 짝수랑 더하시면은 홀수 맞죠? 그럼 둘이 더하시면은 6p-1이에요. 얘 홀수고 얘도 홀수입니다. 그럼 짝수겠죠? 저 둘이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요. 6p를 반으로 나누면 3p가 되겠고 얘는 반으로 나누면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기분이 안 좋아져요. 아, 얘는 홀수 맞나요? 아, 얘 홀수 맞네요. 짝수라는 친구랑 홀수라는 친구랑 더하면 역시나 홀수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하면 8p-1이에요. 근데 얘가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은데요, 얘는. p에다가 1 대입하면은 홀수인데 p에다가 2 대입하면 짝수가 돼요. 또 여기서도 바꾸지 말고 이건 두 개로 나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저게 홀수일 때 짝수일 때로 나눠요. 얘가 홀수일 때라고 한다면 대형사고 치지 말고 얘가 홀수일 때라고 한다면 홀수랑 홀수랑 더한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5p-3이 되겠고 저기는 저 친구가 짝수라고 한다면 저 친구가 짝수라고 한다면 짝수랑 홀수랑 더한 거니까 그대로 더하시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5p-3이에요. A4랑 A5랑 구한 상황입니다. 자, 가볼게요. A4 더하기 A5입니다. 요거 더합니다. 14p-2는 68. 이로 넣으면 70. 70. p는 5. p는 5니까 다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다 5 대입한 거 19. A2는 19. 따라서 A2는 19. A2 구하는 거니까. 다음. 요거랑 요거 해볼게요. 아, 지금 답이 19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더 있을 거고. 얘랑 얘부터 해볼게요. 계산 편하니까. 8p-5. 얘가 68. 1로 더하면 73.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다음. 요거랑 요거랑 더합니다. 얘랑 얘랑 더해요. 2를 곱하면서 더할게요. 2를 곱하면서 더합니다. 분수 나오기 싫어요. 6p 플러스 5p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다 2를 곱하면 136. 일로 넘기면 143. 11p는 143. 13? p는 13. 자연수 가능? p는 13이니까 여기다가 13을 대입하시면 49. A2는 49. 괜찮아요? 두 개 나오네요. 보기 안에도 있고요. 둘이 더하시면은 68.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어려워진다면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작업 하셔야 됩니다. 역추적으로 얘가 실제로 홀수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거 얘가 홀수일 때라고 가정했잖아. p에다가 13을 대입하셔서 39 빼기 2를 하신 게 37이 홀수가 되는지를 확인 작업까지 하시면서 아, 완벽한 p는 13이구나, 괜찮구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 친구가 13을 넣었을 때 얘가 홀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답이 지금 한 4개 정도 됐을 때 이걸 지울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오버하지 않았네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 18번 가보겠습니다. 이 새끼가 이걸 왜 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공부야. 이것도 그냥 하나의 수학 공부라고 생각해 주세요. 문제 푸는 방법. 이 생각을 했으면 좀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 옛날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 옛날에? 근데 너네들하고 옛날은 얼마 안 됐잖아.
저런 친구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독해하자고.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이렇게 독해하자고 했어. 괜찮아요? ax의 제곱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저렇게 식을 써도 괜찮지만 근이 드러나도록 한다면 최고차항의 수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쓸 겁니다. 맞나요? 맞길 바래. 지금 수학 상이야 이건. 문제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5nx 플러스 4n 제곱이라고 했는데 걔가 두근을 알파인 베타인이라고 했어.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5nx 플러스 4n 제곱.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 처음 봤네 지금. 얘를 이렇게 써도 되지. 맞아요? 그 멘트가 저 멘트잖아. 근데 시그마 안에 있는 그 친구를 봐봐. 여기다 1 대입한 거지. x에다 1 대입한 거잖아. x에다 1 대입한 거니까 1 마이너스 알파인. 내가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1 마이너스 베타인이라는 저 친구는 여기다가 1 대입한 4n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5n 요 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 표현을 보고 이 표현을 보고 요렇게 보실 수 있는 힘을 길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3점짜리지만 괜찮아요? 저거는 수학 상에서도 나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야. 꽤 오래전에 수학상을 가르치긴 했지만 내가 너네 고3 모의고사 보고 고2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려고 했다가 지금 고2 맡고 있으니까 했는데 잘 못 풀겠더라고. 진짜야. 막 명제 이런 거 잘 모르겠어. 진짜라고. 나 그거 수업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풀 수 있어. 있는데 그냥 별로 풀고 싶지가 않아. 자꾸 원만 그려. 자꾸 원만 나와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다 원이야.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마지막 답. 요거에다 시그마 취하면 돼요. 4 시그마 n제곱 1부터 7까지 6분의 6 아니 7, 8 미안해요. 1부터 7까지 7 8 둘이 더한 거 쓰라고 했어요. 15. 그 다음 요거는 1차식이니까 요렇게 할게요. 저는 요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변태 같이 하지 말고 n은 1에서부터 7까지 1-5n 요거잖아. 얘는 n에 관한 1차식 등차 수열의 합 맞죠? n에 관한 1차식이고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항의 개수가 7개야.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처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7 곱하기 가운데 항은 1과 7의 정중항 4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9 이렇게. 그냥 노는 거야. 그냥 또라이 짓 하는 거지. 그냥 막 빨리 풀면 되는데. 요거 맞죠?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지워졌어요. 얘가 5 맞나요? 이렇게 가세요. 그럼 나 이 7을 살리고 싶어. 19라는 친구가 소수기 때문에 얘를 쪼갤 수는 없어. 그래서 7을 살리고 싶어. 7을 살리라고. 7을 살리시면 7 곱하기 나머지 거 다 곱해. 16 곱하기 5면 80이지.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됐어요? 그럼 7이 80개 있고 7이 마이너스 19개 있으니까 둘이 더하시면 7 곱하기 51인가? 61이니? 61 괜찮아요? 7, 6에 42 427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19번은 단순한 속도가속도 문제인데 전 P와 Q가 출발한 후 한 번만 만난다라고 했으니 위치가 필요해. 위치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 적분상수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x1t 적분할게. x의 3승 미안해. t의 3승이지. t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5t 제곱 플러스 kt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x2t 얘는 마이너스 t의 3승 플러스 2분의 9t 제곱이 될 거야. 요 친구랑 같다고 세팅하시면 돼요. 맞나요? 그 만나는 점이 딱 한 점만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점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있어야 해. 그치? t가 0보다, 엄밀히 따지면 t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왜냐면 맨 처음은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t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러면은 일단 같다고 놓으시면 1로 넘기시면요 2t의 3승이 되겠고, 1로 넘기시면요 마이너스 12t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kt 이렇게 될 거야. 얘가 0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t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t로 약분 가능해. 2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이고야. 여기서 물어볼게. 그냥 바로 완전제곱수로 갔으면 반성해야 돼. 바로 완전제곱수로 갔으면 반성하고 여기서 이 작업을 한번 했어야 돼. 뭐냐면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저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 음수 하나 양수 이렇게. 그럼 이것도 한 개만 맞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추론하는 거냐면 음수 한 개, 그러니까 양수 부분만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음수 한 번, 양수 한 번 있다는 소리는 서로 두 개의 근이 서로 다른 근이라고 하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2분의 k가 음수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거기 봤더니 k는 양수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오케이? 이걸 잠깐 생각을 하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음수 하나, 양수 하나 가져서 그럼 또 역시나 또 한 개 가지는 거니까. 왜냐면 이 위치 함수에 대해서는 요것만 관심을 갖는 거니까 저 t축과 만나는 점이 딱 한 개가 있다. 이거 있잖아.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 그래서 다시 가시면 이건 말이 안 되고, 또는 원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했어도 괜찮아. 얘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진다고 한다면 원점에서 만나고 또 이렇게 가진다고 한다면 t는 0이 될 수가 없으니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두 번째 시선이야. 그냥 바로 완전제곱식으로 가지 말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 다 말이 안 되기에 k가 음수일 수도 없고 0일 수도 없기에, 그러니까 얘는 완전제곱식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가실 수가 있겠고, 판별식을 하셔도 괜찮고 2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니까 2를 다시 곱하시면 18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k는 18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20번 가볼게요. 20번 문제 사실 수요일날 오셨으면 좀 자신감 있게 푸셔야 되는데, 거기서 그때 그 문제가 fx-ft 요거 있을 거야. 이거 관련된 대화를 했는데 거기 fx 플러스 p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나? 뭐 좋아, 인정. 그래. 뭐 다 인정이지 뭐. 그러면 할게요. 12번, 20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f형이 1인 3차함수 fx와 양의 실수 p에 대하여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좀만 참아요. 다 왔어요. g'0은 0이다. 아니 gx가 그냥 함수라고 세팅이 되어 있거든. 아까 양의 실수 p에 대하여 함수 gx가 이렇게 써 있는데 gx 앞에 함수라고만 써 있기 때문에 원래는 뭐 다항함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 연속함수다 이런 말 나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냥 함수라고 써 있으니까 함부로 얘가 미분 가능하다 볼 수 없지만 가조건에서 그냥 대놓고 g'0은 0이라고 하는 그런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0에서 미분 가능한 상황일 거야. 그러면 0에서 연속이기도 하겠지. gx는 0에서 바뀌는 함수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0을 대입하시면 실제로 g형은 0이기도 하고 g'0은 0이기도 하고, 뭐 접하나? 삼중근 같나? 그건 모르겠고, g'0을 재해석하신다면 위에 거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0 대입하고 아래 거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0 대입하시면 g'0이라는 친구는 f'0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f' 0 플러스 p, 얘가 서로
같아야 해. 그래야 미분 가능할 거야. 맞나요? 위에 거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0 대입하고 아래 거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0 대입한다는 얘기야. 그래야 G'0이 존재하는 거겠고 아무튼 저런 상황이 되겠지. 근데 그 값이 대놓고 0이라고 적기 때문에 이것도 0이 될 거야. 그럼 다시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p일 때 0이고 p일 때 0이야 접선의 교위가. 그럼 저건 극점을 얘기하는 거겠고 여기는 요 숫자랑 요 숫자의 관계가 뭔가 지금 y축 대칭 상황이기에 우리는 요런 그래프를 추론해 볼 만해. 여기는 요 친구가 마이너스 p는 양수라고 했어요. 얘가 p라고 했을 때 요런 상황이 되겠고 우리는 이런 친구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정 가운데가 변곡점이 될 거고요. 0일 때 함수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y는 이렇게 될 거야. 맞나요? 이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야 된다고. 이런 상황 때문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f'-p랑 f'p라는 친구가 0이 되겠고 우리는 요걸 통해서 3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만한데 이런 상황이라고. y는 1, 변곡점은 0,1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p가 되겠고 얘는 p가 되겠다. 이런 상황이요. 그럼 비율관계에 의해서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0이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언제든지 식도 쓸 수가 있어요. 그쵸? 뭐 루트 3p라고 쓸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3p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거 하셔도 괜찮고 저는 3차 함수 나올 때 이것도 하자고 했잖아요. 여기도. 비율 2대1 하니까 여기가 2p야. 그러면 p여서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가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2p가 될 거야. 이렇게. 저것도 좀 해놓자고. 그래프를 그려놓자는 얘기야.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조건도 썼고 나조건도 썼어요. 이제 인테그랄 뭐라고 돼 있니 이거? 0에서부터 p까지 gx dx 이거를 20이라고 할 때 그때 f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x를 결정시켜서 5를 대입하세요 라는 소리야. 그 소리는 fx를 결정시키려면 p만 결정시키면 끝나. p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p 구하라는 소리야. 저거 가지고 p 구하자는 얘기야. 그럼 얘를 요리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볼게. 구간 0에서부터 p까지라고 했으니까 g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 함수야. 그래서 그걸 대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인테그랄 0에서부터 p까지 fx 플러스 p 마이너스 fp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실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대입하시면 당연히 평행이동하고 싶을 거야. 요거 평행이동하고 싶지 않니? 얘가 지금 fx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얘는 x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한다면 x의 자리에다가 x-p를 대입하는 거니까 p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얘는 인테그랄 p에서부터 2p까지 얘는 fx 마이너스 fp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맞으세요? 그럼 fx 마이너스 fp 이 표현은 우리가 몇 번 경험이 있다고? 몇 번 경험이 있어요? p라는 친구에서부터 2p라는 친구까지 p라는 친구에서부터 2p라는 친구까지의 둘러싸인 넓이인데 fp를 뺀 다음에 처리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p가 되겠고 얘가 p가 되겠고 얘가 2p가 되는데 여기가 2p지 2p야. 근데 이거의 함수값이 fp잖아. 그쵸? 저게 fp야. 저거의 함수값이 fp라고 p일 때 함수값이잖아. 근데 이만큼 내려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x축이 된다고. 여기가 x축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p에서부터 2p까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0이다 라는 얘기로 캐치가 될 것 같아. 이걸만 할게. 좀 지쳐 보이니까. 나는 해설가니까 당연히 다양한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나도 실제 이것만 했고. 가볼게요. 그럼 여기가 0이에요. 그 다음 여기 이제 1 아니에요. 여기는 1 아닙니다. 1 아니고요. 나 이제 여기서 뭐를 했냐면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저기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맞나요? 뭐지 그거? 12-4 공식이지? 12의 4승 공식이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라봤어요. 잘라보면 요 넓이랑 같아요. 인정해요? 그러면 요 넓이를 여기로 대체하시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맞나요? 다시 갈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요 넓이랑 요거랑 당연히 대칭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아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만큼의 길이가 2p가 되고 요만큼의 길이는 극대와 극소의 차이야. 극대와 극소의 차이야. 극대와 극소의 차이니까 얘는 2분의 p 빼기 마이너스 p. 2p, 2p의 3승.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야. 맞지? 그러면은 4p의 3승이야. 자, 이제 저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합니다. 2p 곱하기 4p의 3승이야. 2p 곱하기 4p의 3승은 누구랑 똑같다고요? 요 둘러싸인 부의 넓이랑 똑같다고요. 요 둘러싸인 넓이 더하기 이 넓이 20인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시면 이 둘러싸인 요 넓이는요 마이너스 p고 2p니까 네 12분의 3p의 4승 최고차의 수 1이고요 더하기 20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왼쪽 사각형의 넓이랑 요거는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더하기 여기 20이라고 했으니 저 넓이랑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다 왔어요. 12분의 81인 것 같으니까 3으로 나누면 4분의 27p의 4승이 되고 플러스 20 얘는 8p 4승이니까 4분의 32p의 4승입니다. 정리 좀 하면 4분의 5p의 4승이 되고 20이니까 얘는 4가 되겠고 p의 4승은 16이니까 p는 2일 수밖에 없겠네. p는 2가 나왔어요. p는 2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다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고 아까 첫 번째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4고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이 친구가 y는 1인데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4 곱하기 8이니까 32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16 먹으니까 16만큼 더하시면 여기는 17이 될 것 같아요. 극대와 극소 차이 저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4를 지나가는 저런 함수를 그리시면 돼요. fx는 최고차의 수 1,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4 플러스 17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저기다 5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5 대입하시면 F5는 49 곱하기 1 플러스 7 66인가요? 최종적인 답은 66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될까요? 사실 이 문제는 물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약간 풀이 22번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약간 좀 22번 약간 약한 22번 좀 많이 약한 22번이긴 하지만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준킬러 확실한 준킬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번 갑니다. 힘내세요. 사실 이 문제는 저도 이렇게 준비해온 풀이는 첫 풀이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한 풀입니다. 이 풀이는. 처음엔 나도 문자 가지고 놀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상이 좀 들어서 아무튼 뭐 좀 준비를 해온 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부터가 준비된 풀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A, B, C, D라고 하는 그 사각형에 좀 집중 한번 해볼게요. 지금 메인 테마가 거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또 막 많이 붙잡고 있었을까 좀 걱정인데 쉽지 않아요. 이 문제들이. 요즘에 내가 그 고2 애들 요기 파트 내신 대비해주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되게 많아요. A, D, B,
C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건 내가 그린 거라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현했어요. 저기를 그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렸냐면 거기 AB 곱하기 CD가 85라고 주어져 있는데 저 친구를 보고 그냥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이 85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대각선의 길이랑 그 끼인 각을 알고 있다면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사인 세타가 이 사각형의 넓이일 거야. 동의해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공식이에요. 인정하죠? 그럼 그걸 착안한다면 요 각이 만약에 90도라면 사인 90도는 1이니까 AB 곱하기 CD가 85라는 친구를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90도가 2분의 85다. 다시 말한다면 사각형 ABCD라는 저 넓이는 2분의 85가 돼요 라는 걸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저걸로 끌고 가면 걔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삼각형 CAD의 넓이가 35라는 걸랑 연결시켜 본다면 그 삼각형 CAD의 넓이는 35니까 2분의 70이라고 보시면 이 오른쪽의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5겠지. 맞지? 왼쪽 넓이가 2분의 70이니까 이건 2분의 15일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공통을 판단해야지. CD라는 길이가 공통이야. 그 소리는 높이의 비가 넓이의 비랑 같다. 이런 느낌이야. 자, 여기 이 교차점을 M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삼각형, 왼쪽 삼각형의 넓이랑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70대 15. 다른 말로 14대 3이므로 AM 대 MB가 14대 3이라는 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했어요. 이 문제 많이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아요. 잘 푸셨으면 다행이고. 구체적인 뭐라고 할까? 좌표가 좀 쓸 수 있어요. 좌표를 좀 쓸 수 있어서 좌표를 한번 써보신다면 D라고 하는 점에 X좌표가 K니까 그걸 거기에다 대입하시면 1이 나오고요. A라는 점의 좌표 Y좌표가 K니까 X좌표 구하시면 1,K가 나와요. 처음에 난 이것도 얘랑 지금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관계니까 이걸 써먹을 만할 것 같은데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또 누구지? 누구니? 네,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신다면 얘는 Y좌표가 K일 때니까요. 그거에다 K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그 A의 K 더하기 K가 될 것 같아요. X좌표는 로그 AK 더하기 K예요. Y에다가 K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K, 얘는 K, 그 로그 함수에다 대입하시면은 2 로그 AK 더하기 K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걸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K고 여기는 K 더하기 로그 AK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로그 AK예요. 맞나요? 다시 여기 Y좌표도 K, 얘도 Y좌표든 요거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2로그 AK예요. 사실 그 당시 문제 풀 때는 그냥 요만큼의 길이를 로그 AK, 2로그 AK라고 갔는데, 이제 문제를 내가 준비해오는 사람으로서 로그 AK라는 저 친구를 P라고 치환을 했다가 친다면 요만큼의 길이가 P고 이만큼의 길이가 2P가 될 거예요. 저 길이랑 저 길이의 비율이 1대 2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괜찮을까요? 1대 2의 비율 가져요. 자, 이제 요거랑 같이 다 연결시킬게요. 14대 3이라고 했으니 이만큼의 길이는 14P라고 쓸게요. 요만큼의 길이는 3P라고 쓸게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6P가 되겠고요. 이만큼의 길이는요, 얘가 K,1이고 1,K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저 직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소리는 이만큼의 길이도 14p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겁니다. 그럼 저거 가지고 뭐 하고 놀 거냐면 이제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p를 구할 수 있죠. 계산하시면 이만큼의 길이는 17p, 요만큼의 길이는 20p는 85야. 17이랑 얘랑 사라지면 5가 되겠고, 얘랑 얘랑 사라지면 1이 되겠고, p의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p는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p는 2분의 1이야. p가 2분의 1이니까 요걸 p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로그 a의 k는 2분의 1이 되겠고, 루트 a는 k가 될 거야. a는 k제곱이라고. k를 어디서 구할까? 라고 봤을 때 요게 x좌표가 1이니까 k 빼기 1이 요만큼의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가 k 빼기 1인데 k 빼기 1이 14p라고 났으니 p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7이 되겠어. 1로 넘기면 8이야. k는 8. k가 8이니까 얘는 64인가요? 뭐지? 뭐 잘못했는데? 뭐가 잘못됐지? K, 이상한데 이거? 뭐지? 4가 나와야 되는데 뭐 잘못했을까? 이거 잘못했나? A가 4 나와야 되는데 요거인가? 어디? 4분의 1이야. 이건 뭔데? 아까 뭐였어 나? 뭐한 새끼야? 뭐? 왜 4분의 1이지? 일단 그렇다고 치고 왜? 왜 4분의 1이야? P제곱 4분의 1인데? 아 씨발 짜증나네 갑자기. 4분의 1 맞아요. 왜 4분의 1이냐고. 나만 이상해? 왜 또 나 좀 알려줘 제발. 얘는 20p 제곱은 5야? p 제곱 4분의 1인데? 어디? 이거? 여기 3p. 미쳤네. 저기가 3p. 혼자 문제 때 아까 p라고 했어. 죄송해요, 3p. 얘 3p. 얘 p 2분의 1 맞아. 맞다고. 그러면은 얘가 3p. 2분의 3이야? 그럼 문제 없지? 이거 문제 없지? 요거 지우면 되지? 얘는 a의 2분의 3승이 k야. k는 8이라고. a는 4야. 몰라, 4일 거야. a는 4, k는 8. 둘이 더하면 12.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22번 문제를 풀기 전에 22번 문제를 풀면서 제가 이 문제가 떠올랐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우리 교재로 15번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를 아시는 분도 있고 한 번도 경험해서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이건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예요. 수학2에 마플 시너지에도 있어요. 일단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왼쪽으로 갈게요.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15번. 좀만 힘내세요. 교재 15번. 실수 t에 대하여 x는 t가 두 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했을 때 거리에 집착하세요. 지금 a, b의 거리. 실제로 그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거기다가 t를 대입한 친구랑 오른쪽에다가 t를 대입한 그 친구랑 뺀 만큼이 거리입니다. 근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모르니까 두 개를 빼는 데 있어서 t의 3승, t의 4승인가? 마이너스 4t의 3승 플러스 10t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얘는 t의 4승 마이너스 4t의 3승 맞죠? 10t, 8t 마이너스 32 요게 ft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ft예요. 된 거죠? 왼쪽 봤더니 그 표현은 f 프라임 t 플러스가 되겠고 t에 대한 우미분계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친구는 f 프라임 t 마이너스 이걸 얘기하죠. 걔가 0보다 작은 거랑 0인 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맞나요? 0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아니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의 부호가 다르다는 의미는 이미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얘는 그럼 첨점이야. 얘는 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곱해서 0이라는 소리는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데 접선의 교위가 0이라는 소리니까 이거는 그냥 접선의 교위가 0이 되게 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ft라고 하는 저 함수에서 첨점일 때와 첨점일 때의 t값과 접선의 의가 0이 되는 거. 접선의 의가 0이라고 한 이유는 극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극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모든 실수 t의 값 합이니까 첨점이 되게 하는 t좌표랑 접선의 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t좌표들을 다 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저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거를 미분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미분할게. 저 안에 있는 걸 미분합니다. y 프라임 4t의 3승 12t의 제곱 플러스 8이 되겠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t좌표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t의 4승, 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는 0이 돼요. 1로 인수분해야 될 것 같네요. t 마이너스 1 t의 제곱 마이너스 2 뭐 조립제법 하셔도 되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2t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하나의 실근을 갖고 있고 얘가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판단해 보신다면 여기는 이 친구는 판별식 쓰고 보신다면 1 마이너스 플러스 2 양수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대칭축이 내가 이거 계산 안 하거든요. 보통 해설지는 다 계산하는데 계산 안 할 거예요. 얘가 지금 대칭축이 여기 1이에요. 1을 기준으로 조금 빼고요. 1을 기준으로 조금 더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친구에 대해서 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도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요런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1이 되겠고 1보다 작은 거, 1보다 큰 거. 요게 균이란 요런 상황. 그래서 1 마이너스 세모, 1 플러스 세모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요 그래프에 절대값을 붙이지 않은 저 그래프는 일단 도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면서 얘는 극소값이 동일한 요런 4차함수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저 안에 있는 저 그래프가 말이죠. 요거 계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해설지는. 근데 안 하겠다고요. 잘 들어봐요.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긴 요 친구는요. 여기가 가운데가 1 기준으로 대칭일 텐데 1일 때 함수값 한번 구해본다면 왜 구해야 되냐면 너의 t축이 어디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기다 1 대입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음수가 나와요. 얘는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저 4차 함수 그래프에 t축은 위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마무리합니다. 이제 ft라는 그래프 그릴게요. y는 ft라는 저 그래프는 여기가 t축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에 대한 선대칭이 이루어지고 있죠. 첨점인 지점 알파 베타로 놓을게요. 여기 원래 극소였던 지점
여기를 P라고 놓고 Q라고 놓을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알잖아요. 지금 다 선대칭인 상황이니까 알파랑 베타의 정중앙이 1이므로 얘는 2일 수밖에 없겠고, P 더하기 Q라고 하는 저 친구도 정중앙이 1이니까 이거 둘이 더한 것도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1에서 답은 5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문제가 제가 생각이 나서 그냥 이 문제를 한번 풀어드렸고, 왜 이게 생각이 났을지는 보시면 되죠, 같이. 이런 느낌이에요. 지우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워도 돼요?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지울 거면서. 갑시다. 이제 22번 문제입니다. 개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22번은 이제 분위기가 그냥 그래프 개형 찾고 식 쓰면 끝.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아무튼 20번 아무튼 쉬워요. 가볼게요. 최고차의 수가 1인 4참수 fx가 있습니다. gx는 기존에 있던 4참수 fx를 t만큼 내린 다음에, 그럼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라고 하는 저 친구가 있고, 아이씨 왜 이렇게 그랬지? fx라는 저 친구가 4참수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t라는 친구가 여기 있다면, y는 t가 여기 있다면, 저 뺀 거는 얘가 x축이 되고 이렇게 뒤집어 까지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가 붙이면 이런 느낌. 맞나요? 저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리미트 x가 k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기분 나쁘지만 일단 바라보고 gx 마이너스 gk야. 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다시 단순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돼요. 맞나요? 연속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으면 돼. 좌극한 리미트 x가 k에 대한 우극한, 얘는 k 플러스니까 얘는 당연히 양수로 튀어나오고 x 마이너스 k분의 gx 마이너스 gk. 혹시 이거를 해석 못한다? 그거는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요겁니다. 그럼 맞나요? 맞죠? 좌극한 얘는 k 마이너스니까 k보다 조금 작게 가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져요.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요. x 마이너스 k분의 gx 마이너스 gk가 돼요. 이 친구 역시나 좌미분계수를 의미하고요. 얘는 마이너스 g 프라임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요걸 의미해요. 그게 서로 같아야만 극한값이 존재해요. 자, 이걸 내가 평소에 썼을까요? 이 문제 풀면서? 쓰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바로 가야 돼요. 이걸 보고 이렇게 캐치하는 거예요. 됐나요? 설명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부호만 다르다 이 소리죠.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부호만 다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fx가 이렇게 됐다고 쓸게. 그냥 4차 함수 이렇게 바라봐. 그냥 편하게 y는 t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x축이 되면서 뒤집어 까져. 뒤집어 까지는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얘는 원래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정도라고 한다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얘는 기울기가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요 친구랑 요 친구 서로 부호만 달라. 뒤집어 까지면. 맞죠? 그래서 얘의 의미는 역시나 이것도 첨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뒤집어 까진 그 점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아까 이 문제 풀 때 보시면 0이라는 존재도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그쵸? 그러니까 부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게 0이었으면 0이라는 친구는 부호가 없잖아요.
0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해서도 갑자기 마이너스 0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0일 수도 있어요. 이게 0일 수도 있다고요. 맞죠? 꼭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보장 없다고. 첨점과 동시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저렇게 해석했다라고 칠게요. 그럼 첨점과 절대값을 붙여서 만들어지는 첨점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K의 개수가 HT라고 하는 그런 함수인데 T의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가조건과 나조건이 있어요. 가조건을 봤더니 이런 멘트가 써있네요. Y는 T가 4 플러스 4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친구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런 뭔가 첨점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거의 개수가 5개였으면 좋겠어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해석이 됐다면 지금부터 추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당연히 제일 이쁜 그래프부터 추론하는 게 좋죠. 어차피 답은 무조건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4차 함수 중에서 제일 이쁜 그래프는 전 요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보통 그래요. 왜 이쁘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난 저게 이뻐요. 그리고 사실 난 저 나는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나는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다 보니까 가족권과 나조건 보면 다 이거야 무조건. 이걸 수밖에 없어요. 왜? 나조건 봤더니 t가 4일 때랑 마이너스 60일 때만 불연속이 되잖아. 뭔가 변화가 생기는 그때밖에 없으면 머릿속에서 이런 그래프를 막 그려봐요. 물론 여기도 있겠네요. 이렇게 있겠지만 일단 요거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 화를 내죠 지금? 그럼 여기가 4라고 한번 쳐볼래요? 그럼 4 플러스 유종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면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딴 거 안 할 거예요. 해설지에 다 써있던데 뭐. 이렇게 가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얘만 보시면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 끝! 이거잖아. 그치? 이거 5개야. 끝. 그러니까 여기가 4야. y는 4. 여기가 뭐야? y는 마이너스 60이야. 그럼 이윤과 함께 했다면 요 길이가 64라는 걸 보고 막 그 몸에 막 전율이 느껴져야 되는데 요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L의 4승에다가 최고차의 개수 1인가? 1이네. 이거. 또 계산 더럽다고 찡찡대지 말고 L제곱, 네가 더러워 그냥. L제곱은 8이야. L은 2루트야. 2루트야. 그럼 요 길이가 2루트이니까 이거 지우면 안 되겠니? 지우면 되지 뭐 지우면 안 되겠냐.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이니까 1대 루트 이어서 여기가 2루트이면 요 길이는 4지. 이 길이는 4야. 이 길이도 4야. 근데 문제에서 말하길 FE가 4래. Y는 4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FE가 4래. 근데 F'E가 양수래. 여기 양수잖아. 맞아요? 여기가 2야. 뭐야 이게. 마이너스 2야. 여기 마이너스 6이야. 끝. fx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2를 지나고 y좌표가 4니까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의 제곱 미안해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 플러스 4라고 함수식을 결정을 했고 여기다가 4 대입하면 되겠네. 10 곱하기 36 곱하기 2 플러스 4니까 724야. 약간 좀 부담스럽네. 724. F4는 724. H4는 요거일 때 이거의 개수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역시나 똑같고 따라서 일단 5를 더하면 되겠네요. 답은 729야.
20번, 21번 풀기 전에 난 이 문제를 먼저 풀었고 이 문제가 제일 빨리 풀었던 것 같아. 왜냐면 특수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으니 그냥 답 내면 돼. 그냥. 될까요? 여기까지? 조금 아쉬운 건 H4를 물어보기보다 어차피 뭐 여기까지 했으면 뭐 똑같겠지만 H4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땠을까? 요걸 말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H4니까 T4 마이너스 H X를 구하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 이거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아래 내려가지. 그치?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곱 개야 이거는. 될까 여기까지? 이런 느낌이야. 학교 선생님은 내신에서도 미적분에서도 이 표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세요. 알았죠? 저 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